안녕하세요. 지한지한쌤이에요. 드디어 2026 학년도 수능 대비 동아시아사 기출분석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21학년도부터 24학년도 기출 50문항 총 풀어볼 거예요. 자, 간단히 보면 동아시아사는 단원별로 이렇게 문항을 배치했고요. 총 144문제입니다. 공사가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 겹치는 주제가 세사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쌍사하는 친구들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2025학년도 작년도 기출문제는 각 단원별 6구 수능, 6구 수능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여기는 개념의 순서에 맞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사 내에서도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 송요금, 서한원 이렇게 역사적 흐름, 개념서 순서에 맞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개념을 복습하는데 최적화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수능 동아시아사는 이 6가지 능력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6가지 능력에 초점을 둬서 기출을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기출 분석 그리고 활용법은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 풀지만 말고 여기 주제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는 뭐야? 이게 발해, 당나라, 일본 문제 같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이 문제의 키워드를 여기 다 정리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포인트. 내가 이 문제에서 가져가야 될 포인트. 여기서 뭘 챙겨가야 될까? 뭐 세계 국가 나오면 아는 거 하나씩 찾아가기.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걸 한번 적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뒤에 제가 써준 분석이랑 한번 비교까지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실력이 많이 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느꼈을 때 이 문제에서 챙겨가야 될 거니까 본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요. 제 의견까지 추가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제 거랑 한번 비교해서 어떤 게 빠졌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구석기 청동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뭐 그림 문제니까 그림을 잘 파악하고 아니면 그 그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신석기, 청동기인지 구분해야 돼요. 같은 위치에 다른 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석기랑 청동기랑. 그래서 신석기 이제 확인하고, 황허왕 하루네요. 여기서 발달한 문화는 뭐게요? 신석기, 황허왕 하루면 다원커 문화죠.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그림, 이거는 일본 조문 문화죠. 일본. 이거는 허무두. 얘는 흥선 문화. 얘는 한반도 신석기예요. 그림 잘 확인해 주시고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주치인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표면에 물감 등을 사용하여 물고기, 무늬와 사람 모습 등을 그려넣은 채도인 이 토기들은 이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봤죠? 이 그림이 양사오 문화 토기예요. 양사오 문화는 신석기 황호강 중류 지역에서 발달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석기 시대 랴오광 유역에서 발달했네요. 이거는 홍산문화죠. 홍산문화에서 요 용 모양 옷기도 발달했습니다. 나머지 선지 한번 살펴볼게요. 2번은 양사호, 3번은 청동기죠. 얼리터우, 얘는 다원커, 얘는 허무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도 허무두 문화네요.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 허무도나가 발달했대. 정답 3번이죠. 1번은 양사호, 2번은 홍산, 3번은 조몬토기. 일본이죠. 5번은 한반도 신석기. 이렇게 4번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렵지 않죠? 네. 1번 듣는 학생들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디 신석기 문이에요? 1번 조문토이죠. 그래서 5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신석기고 이제부터는 청동기 시대예요. 얼리터우죠. 얼리터우에서 그리고 여기 청동기 제작소래잖아. 얼리터우라고 이미 나와있네. 얼리터우 문화. 자, 얼리터우 청동 술잔이고요. 1번 비파형 동검이죠. 이게 한반도랑 만주 쪽에서 나온 청동기 유물입니다. 3번은 조문, 4번은 헌무두, 5번은 홍산. 이렇게 해서 6번 마무리할게요. 다음 7번 중국 은허에서 만든 청동기 제품이죠. 예. 상나라 유물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이런 청동 솥이 발달했어요. 여기까지 알아둡시다. 일본의 동탁, 청동기 시대 동탁이고요. 역시 비파형 동업 만주 한반도. 한반도에 있는 고인돌, 청동기 시대 때 발달한 거죠. 저는 조몬토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옳은 것은 일본이네요.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 등지에서 청동기, 철기, 벼농사 기술이 전래되면서 시작된 게 땡땡땡 시대래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야유시대에 관한 교과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야유시대는 기원전 3세기에 한반도에서 청동기, 철기, 벼농사 기술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이게 야유시대다. 일본에.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유시대에 대한 유물을 찾는 건데 종 모양의 각, 동탁이 발달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였죠. 그래서 3번이고요. 1번은 한반도 신석기, 2번 허무두, 4번 다운코우, 5번 홍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여기서 끝이에요. 이 그림만 잘 구분하고 이 각 문화의 위치까지만 확인하면 절대 틀릴 일 없으니까 네, 여러 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기출에 나온 모든 문화는 제가 다 넣어놨어요. 8번까지. 그래서 이것만 복습해도 충분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유물을 통해 본 동아시아사래요. 이 화성성은 연태제의 부탁을 받은 황가가 함양궁에서 가를 암살하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대요. 이 암살 기도가 실패한 이후 가는 연을 공격하고 이어 초와 제를 멸망시킴으로써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였대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인물은 진시황이네요. 진시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남비에 멸망시킨 건 한무제 군사 경유 가능했고요. 합해와 문자를 통일하였죠. 자, 이게 헷갈릴 텐데 우리가 막 법과 진시황이 법과를 중요했다. 그래서 상황 이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상황은 진시황 이전의 진나라에서 진나라 때 법과 사상가지만 진시황 이전의 인물이에요. 시기가 훨씬 앞서 있어. 그래서 진시황이랑 상황은 만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시황 상황을 등용한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4번 리을선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10번 가나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전근대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연표 문제입니다. 가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연표 문제도 대비해둬야겠죠. 큰아들인 부소가 말하기를 유생들이 모두 공자의 가르침을 외우고 본받는데 이제 폐하께서 책을 불태우고 그들을 모두 수노 세냥에 파묻어 죽이시니 백성들이 불안해할까 두렵대요. 그래서 황제가 노하여 부소를 북쪽 변경으로 쫓아내어 몽영과 함께 만리장성을 축조했대요. 이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이거는 분서갱에 대한 설명이고요. 만리장성 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중서가 말하였대. 폐하께서는 훌륭한 선비를 얻지 못한 까닭에 평소에 선비들을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한 까닭은 선비들 격려하지 않대. 근데 동중서 나오면 누군지 냄새가 나지 않나. 동중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선지로도 그렇고. 평소 선비를 육성하지 않으면서 뛰어난 애를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을 모셔 선비를 한데 모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황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안의 태학을 처음으로 설립하였다. 한 무제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식에 들어가는 걸 골라야 되잖아요. 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망이 신을 건국하였다. 죄송해요. 소리가 너무 컸죠? 왕망은 한나라 멸망 후에 신을 건국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 이후죠. 나 한참 이후. 그리고 왜 노부왕의 금인을 받았다. 이것도 후한 때입니다. 그래서 또 이 나 한참 이후 고구려가 낙랑군을 추출했다. 이게 4세기 때입니다. 나 한참 이후 신기경 관리가 제사를 주관했다. 이건 일본 율령 도입 8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요.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올랐다. 위만조선 수립이 기원전 194년이거든요. 네, 한나라가 기원전 202년에 수립돼요. 그러니까 한나라 건국되고 얼마 안 있다가 위만조선이 수립됐죠. 위만조선 수립 당시에는 한 고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과 한 무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마 그 해 EBS 연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EBS 공부했으면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도 기출에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딱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그다음 11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추신 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무거운 짐 할 때 짐이 아니라 왕이 스스로 짐이라고 부르는 그 짐인 거 알죠? 죄송해요. 웃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건국 이래 10년 가까이 종실의 여인을 선우의 배필로 보내고 비단금도 후하게 보내주었지만 저들은 약조를 어기고 끊임없이 침략하고 있어. 동맹을 맺기 위해 대월지에 파견한 사신으로 다시 소식은 없지만 짐은 군대를 일으켜 저들을 응징하려 하여. 자, 대월지에 장건이란 사신을 파견한 짐은 누구예요? 한 무제죠. 그래서 이 장건을 파견한 이유도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월지와 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였고, 그 뒤에 실제로 한무제가 흉노를 공격해서 북쪽으로 몰아냅니다. 한무제 역적을 찾는 거예요. 1번 분석임을 일으켰다. 진시황. 팔조법은 고조선. 남비에 멸망시킨 게 한무제죠. 자연왕과 우연왕을 둔 건 흉노였고요. 백두산 전투에서 패배한 건 한고조.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또 이 정근대 연표 문제입니다. 가끔 나오지만 역시 잘 대비해야겠죠? 황제가 병사를 거느리고 흉노를, 이게 왜 가끔 나온다고 하냐면 여러분은 이 두 문제 연달아 10번 연달아서 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수많은 기출문제 중에 선별을 했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인물 문제가 많아요. 한무제라든지 진시황에 대한 묻는 문제가 많고, 아니면 그냥 그 진나라랑 한나라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은데, 이 얼마 없는 연표 문제 제가 다 끌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출제된 거에서는 딱 이것만 건져오고, 연표 문제들은 웬만한 수가 적으니 연습할 겸 다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황제가 병사를 거느리고 흉노를 격파하기 위해 평성에 도착했대요. 평성 들어봤죠? 묵뚝선우의 군대가 백등산, 평성의 백등산을 에워싸니 황제가 포위됐대. 한 고조 때죠. 평성의 치입니다. 평소 백등산 전투. 백등산. 목두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 다음 황제가 사신을 보낸 뒤 화친 조약을 맺었다. 황제가 외에 남쪽에 있는 노국 사신에게 금인을 하사한 해에 남흉노에서 새로운 선우가 즉위하였다. 그리고 2년 후 흉노 가운데 일부 무리가 황제에게 항복하였다. 외의 노국 사신에게 금인을 하사한 건 누구예요? 후왕 강무제죠. 1세기 때입니다. 백등산 전투는 기원전 200년이에요. 딱 2세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의 사건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 1번이네요. 이게 한 무제네. 사실 이건 연도도 알면 좋지만 그냥 한고조, 한무제, 후왕, 강무제 이렇게 흐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낙랑군은 4세기 때 몰아냈고요. 진시황은 이 한고조 이전이죠. 넘어가. 한지족이 강남으로 이동하여 동진을 세웠다. 이거 4세기잖아, 4세기. 히미코가 야마타이국 왕으로 추대된 건 3세기. 이 4번, 5번은 다 나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고조, 한무제, 후왕, 강무제의 흐름까지 한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세키 토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 가야에서 가야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이 본인들 가야 지역에서 만든 토기 그대로 일본에서 스세키 토기를 만든 거야. 그게 그러면 이 가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 우리 배웠죠. 도레인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정답 도웨인의 활동과 기술 전파. 이 문제는 쉽지만 도웨인에 관한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서 출제했습니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도웨인에 대한 개념도 알면 좋다. 그리고 스세키토기가 도웨인의 영향을 받은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여러분 여기 12번까지가 진한 그 국가의 성립과 발전 파트였고요. 흉노까지. 그리고 3단원부터 인구 이동과 정치 사회 변동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국사 기준으로 삼국시대부터 위진남북조 수당까지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인구이동 파트가 여기 인구이동 파트도 주로 나오고 북위에 관한 내용도 많고 수당도 많이 나오고 또 한반도에는 삼국시대 삼국전쟁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발해도 등장하더라고요. 발해가 2번 연속에 출제됐어. 그래서 여러가지 주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꼼꼼히 준비해야 되겠다,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하가 혼란해질 것을 알고 왕들은 사마이에게 수도 로양을 떠나길 권하여 함께 창장과 미나무로 피난을 했대요. 로양이 함락되자 중원 사람들 열의 예내국이 강남으로 이주하였대. 왕들은 사마이에게 그 중에 어지고 현명한 사람을 골라 함께 이를 도모하도록 권하였다. 이에 강남 지역은 평안해졌고 인구 점차 늘어났다. 그리고 사마이는 건강에서 황제로 즉위하였다. 동진의 수도가 건강이죠. 그리고 동진이 건국된 이후에 강남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강남 지방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인구 이동, 동진의 인구 이동을 나타내는 문제였어요. 동진의 인구 이동이 나타난 배경은 뭘까요? 오호가 화북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랑캐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쓴 표현이니까 우리 쓰지 않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북방민족이 침입해 오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진나라 서진이죠. 서진이 결국 북방민족을 이기지 못해서 동진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답 4번.
테무친이 몽골 부족 통합한 거는 원나라 때 이후고요. 소아시가 세력이 정변으로 축소된 거는 다이카 개신.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건 삼국전쟁, 삼국통일전쟁. 위만이 준하를 몰아내고 위만조선이 수립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15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북 지역을 통일한 이 왕조는 북방의 화북 지역을 통일했대요. 이 왕조는 북방의 강성한 유목민족인 유연을 방어하기 위해 육진을 설치했대요. 그 뒤 호환 융합 정책으로 노양천도가 이루어졌대. 여기서 이 왕조에 대한 그 키워드가 다 나왔죠.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에 이 왕조는 반란으로 동서 두 개의 왕조로 분열됐대요. 북이가 멸망하고 동이 서위로 분열된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는 우기예요. 북이는 남조의 송과 델파스요. 특히 송제양 이 세 나라랑 같은 시기에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이 송제양까지 대립한 사실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를 막 그때 그냥 송만 줬다고 애들이 막 원숭이 자제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후 16조 할람받은 건 이 나라. 남북조 분열시킨 건 중국에선 수나라죠.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고 5대 19개 혼란을 수습한 건 송나라. 발해와 조홍책봉 관계를 맺은 건 당나라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가 왕조 시기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선대 황제가 화북을 평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이 제나라를 정벌하려 하였대요. 화북을 평정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 상이 제나라를 정벌하려 했대. 상은 군대를 이끌고 남하여 황하로 건넜고 예도 왕조 수도에 이르러 진을 치고 궁궐을 둘러보았다. 상이 출병할 때 문무백관이 극구 만류하자 상은 수도 이전을 공포하고 말하길 먼저 이곳을 수도로 삼아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후 남벌하겠다. 예디를 거울 삼아 멀리 도모하여 때를 기다리며 군대를 쉬게 하고 수도에 오래 머무르며 황제의 거처를 함겠다라고 하였다. 자, 요것도 키워드가 다 나왔어요. 화북을 평정했어. 화북을 통일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조의 제나라를 정벌하려 했대요. 그리고 수도 이전을 마무리했어. 이건 누굴까요? 북이죠, 북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북이는 현재 양과 대립했어요. 그래서 가는 북이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거고요. 이 북이가 있던 시기, 북이는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있었거든요. 이 시기에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성은 명나라 때 북주와 북주가 대립한 건 6세기, 가마쿠라 막부는 12세기, 거라는 요나라 한참 뒤죠. 10세기 이후이죠. 고구려와 남북조 조홍책봉 관계를 맺은 건 5세기에서 6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사이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화북을 평정한, 화북을 통일한 때 북이는 효 문제가 아니었어요. 효 문제가 아닌 황제가 화북을 통일하고 그 이후에 효 문제가 제나라까지 정벌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 러양 보이죠? 러양에 일단 수도를 이전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제나라 정벌을 시도한 거겠죠? 다시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황제는 선대 황제도 화북을 평정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고 이 수도 이전을 마무리한 상은 효 문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효 문제가 제나라 정벌도 하려 했어요. 근데 그거는 효 문제 업적으로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 그냥 이렇게 부기를 묻는 문제니까 이렇게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7번
가나 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화국을 차지한 황제가 진을 토벌하라는 조서를 내리니 양강이 지휘하는 대군이 창장강 유역까지 남한 후 진의 도성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진.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위진 남북조 송재양 진할 때 진인데 그 진 한자야. 한자까지 알아야 됩니다. 진나라들은 한자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진까지 토벌해서 진의 도성을 멸망시켰어. 이게 수나라예요. 수나라. 수나라가 화북을 먼저 통일했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를 정벌해서 589년에 중국을 다시 통일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군대를 보내 전쟁 중이던 황제는 토번이 안서 사진을 점령하자 서쪽 변방의 방어도 힘썼대요. 그 사이 전열을 정리한 신라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여 황제의 군대를 몰아냈다. 자, 이게 나당 전쟁인데 신라랑 당나라랑 전쟁하던 중에 당나라가 토번 때문에 서쪽을 신경 써야 됐어요. 중국 서쪽을 신경 쓰는 바람에 신라가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여 황제의 군대, 당나라의 군대를 몰아냈죠. 이게 676년입니다. 그래서 토번과 신라를 통해서 이게 나당 전쟁인지 알았어야 됩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찾아볼게요. 50년 시대는 가 이전,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한 것도 4세기니까 가 이전, 외가 남조와 조홍 책봉 관계를 맺었다. 이게 5세기입니다. 5세기. 그래서 틀렸고요. 효문제가 수도를 로영으로 옮겼다. 이것도 5세기입니다. 틀렸고요. 소가씨 세력을 몰아낸 정변이 일어났다. 이게 다이카 계시는데 645년이에요. 정답이 5번입니다. 이 사이에 딱 들어갈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17번도 마무리할게요. 이 줄친 전쟁 중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봉 3년 5월에 유상이 와서 우리의 병마를 증말하여 함께 평양성으로 갔는데 나도 한성주에 가서 병마를 사열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병사님이 5년 전 백강에서 5년 전 백강 전투 연도 뭐예요? 663년이죠. 여기 연도는 알아야 돼. 제가 그래서 개념 교재에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야? 668년이죠. 외수군을 격퇴한 저기는 중국 군대 안과 평소일 때 모였습니다. 우리 용맹한 기병들이 먼저 성문으로 들어가 마침내 적의 수를 격파하고 자 668년에 누가 멸망해요? 고구려가 멸망하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9년 만에 평양성을 함락했대. 이 전쟁은 그럼 뭡니까? 삼국 통일 전쟁이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한 이후로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침내 두 나라를 차례로 평정한 건 백제, 고구려 이렇게 차례대로 평정했다. 이 의미까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조선 한참 전이죠. 발해 한참 후죠. 여몽연합군 한참 후죠.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조명연합군 이거 임진왜란이니까 한참 후죠. 5번 백제도부를 공격하는 나당연합군 맞죠? 전쟁 직후에 백제를 나당연합군이 멸망시켰다. 그래서 삼국통일전쟁 시작이었죠. 시작. 그렇게 돼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19번 가시대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효무천왕의 명으로 건립 중이던 도다이사의 영역을 나타낸 거래요. 가시대 수도 헤이조쿄대에서 이러면 끝났죠. 이게 나라시대예요.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라시대에 묻는 문제예요. 나라시대는 견당사가 파견됐죠. 나라시대가 8세기인데 견당사는 7세기부터 9세기까지 보내셨습니다. 사서집주는 남송이죠. 남송 한참 뒤. 배운노성은 조선이기 때문에 유인강석부는 북이 한참 전이죠. 한 5세기 때고요. 쇼토쿠 태자는 6세기에서 7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어렵지 않죠?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시대의 특징들까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두낭에서 발견된 대승무량수종요경이라는 불경으로 가의 고유 문자로 작성되었다. 인도 문자로 바탕으로 한 이 문자는 송첸칸포 때 창제되었다고 전해진다. 송첸칸포는 토번의 군주였습니다. 토번도 나오나요, 선생님?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듯이 나왔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송첸칸포, 우리가 송첸칸포가 토번의 중요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를 통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송첸칸포는 당나라의 문성공주랑 혼인하고 중국의 예법과 기술 등을 수용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죠. 이런 공주, 문성공주 같은 공주를 화원공주라고 합니다. 나는 당나라다. 신라 연합파를 백제를 멸망시킨 건 당나라. 왜 노후왕의 금인을 하사한 건 후한 광무제였죠. 안남 도읍을 설치한 건 당나라. 그래서 정답 3번. 정화함대를 파견한 건 명나라. 시박사를 두어 해상무역을 관장한 건 당소원입니다. 자, 가왕조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찬보는 불고가 토요코니 가의 공주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을 보내 많은 금은보와 표문을 바치며 구원하여서는 허락받지 못했다. 얼마 후 토번이 여러 차례 변경을 수락케 하자 가의 황제는 군대를 모아 보내 몰아내었대요. 이에 찬보가 군사를 물리고 사지하면 재차 청나자 황제는 마지못해 군주를 서로 삼기며 공주를 서로 삼도록 허락하였대요. 자, 토번과 공주한 거 방금도 나왔죠?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한나라 때고요. 장군은 도읍 설치한 건 당나라 맞고요. 왜 노무왕의 금인 하사한 건 후한이고요. 네, 신라 연합파가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 가왕조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게 헤이족구 평면도인데 예전 기출, 그러니까 21학년 이전 기출에는 이 평면도 시험이 은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 나라시든지 발인지 당나라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냥 솔직히 이거 없어도 헤이조크라는 키워드를 먼저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이걸로 문제를 가르는 문제는 안 나오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다. 헤이조크 평면도입니다. 동아시아 각국은 유학생 승려 등을 포함하는 외교 사절을 가로 파견했어요. 근데 헤이조크가 있을 때 일본은 뭐예요? 나라 시대죠. 이때 중국은 당나라죠. 그리고 당나라 수도가 장안이니까 당의 장안을 창부했대, 헤이조크가. 그래서 당나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사서집주는 남송 때고요. 일본의 계류를 전수하는 감진이 활동하는 시기를 알아야 돼요. 언제일까요? 8세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당나라가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있었죠. 이 감진은 승려잖아요. 불교 파트에서 보겠지만 그것도 공부했겠지만 승려들은 활동 업적과 활동 시기까지 전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후자라 세이카는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고요. 해체 신선은 18세기입니다. 에도 막부때고요. 서원계는 명나라 때인데 16세기에서 17세기. 그냥 명나라로만 알아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기역, 니은, 디귿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사실 율령 문제랑 발해 일본, 당나라를 섞은 문제예요. 그래서 율령에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각 국가의 특징을 현지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습니다. 중대성이 문자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세 개 국가가 두 개 국가나 세 개 국가가 엮이면 아는 힌트부터 차례대로 푸는 게 중요해요. 귀국은 자, 근데 중대성은 어디예요? 중대성은 발해 삼성 중에 하나입니다.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이렇게 발해 삼성이거든요. 이 중대성이 문서를 보내 문자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발해가 어딘지부터 찾아보면 좋겠죠. 귀국은 상대방, 이 나라에서 귀환하지 못한 사신을 데려오기 위해 사절 99명을 본국에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도사의 반란으로 이 나라의 수도 장안이 혼란이래. 이 나라는 어디예요?
이게부터 찾기가 쉽겠다. 그쵸? 이게 당나라죠, 당나라. 그리고 윗문장을 살펴보면 중대성이 문자를 보내는 건 기역과 디귿 중에 어디예요? 여러분, 이 독해가 살짝 필요해요. 귀국은 상대방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은 자기 나라를 뜻하는 거야. 보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귀국, 상대방, 당신 국가가 우리 본국에 사절 99명을 파견했었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귿이 발해입니다. 발해. 근데 여기까지 이게 만약에 파악하기 어려우면 뒷문장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귀국의 대사 고원들을 비롯한 11명은 그대로 보내 귀환하지 못한 민부성 관원. 귀국의 관원 중에 민부성 관원이 있어. 민부성은 일본 8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귀국은 일본이다. 이 민부성을 통해 귀국이 일본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귿은 발해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어쨌든 가장 찾기 쉬운 게 니은이었고, 그 나머지 힌트를 통해서 기억 먼저 찾아도 되고 디귿 먼저 찾아도 되고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낙랑군을 축출한 건 고구려. 백강 전투에서 승리한 건 신라랑 당나라죠. 문성공주를 파견한 건 당이 토번에 파견했고요. 4번 디귿은 기억의 적산 법헌을 구입하였대요. 발해가 기억 일본의 적산 법헌을 건립했나? 아니죠. 신라의 장보고가 당나라의 적산 법헌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발해가 니은 당의 영향을 받아 상경성을 세웠다. 여기 맞죠? 발해나 일본 모두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발해는 상경성, 일본은 헤이조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아시겠죠?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3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24번 가나우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카이펑을 수도로 하는 건 북송이고요. 흥령을 수도로 하는 건 서하예요. 그래서 서하는 이 서쪽에 이렇게 작게 있다. 이거 위치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서하. 아시죠? 발음을 멸망시킨 건 요나라. 대월을 공격한 건 원나라나 명나라. 내가 목재는 금나라. 나는 가를 정복한가? 서하 정복한 건 원나라죠. 몽골을. 거란과 전연해서 형제 매약을 맺은 게 북송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25번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참 또 그냥 넘어갔네요. 여기 24번부터 국제관계 다원화 파트입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서하 이 북방민족 간의 중국과 북방민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초기 영락제까지의 업적 이런 게 나옵니다.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의 관계는 그렇게 어렵게 등장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송나라와 북방민족, 원나라까지의 관계가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출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나국가 25번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학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우리 태우는 연로하시고 새로 즉위한 황제도 아직 나이가 옵니다. 상중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이에 맞지 않으니 군대를 물려주십시오 라고 했대요. 이에 바얀이 답하기를 우리 황제가 즉위하시고 바로 너희가 수교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으나 너희가 오랫동안 가뒀으니 군대를 동원해 죄를 묻는 것이다 꾸짖었대. 결국 가의 어린 황제가 머리 북쪽에 있는 나 황제의 궁궐을 향해 절을 한 뒤 항복했고 바얀의 가가 다시 바얀이 가의 수도 이만을 함락했대. 자, 수도가 이만인 가가 어디예요? 남송이죠. 그러면 이 남송을 정벌한 나는 어디야? 원나라죠. 누구 때? 쿠빌라이 칸 때죠. 이거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는 남송, 나는 원나라다. 이 원나라와 원나라의 남송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가 백제에 불교를 전해주었다. 동진이죠, 동진. 야마타이국의 조국을 받았다. 위나라입니다. 이건 금나라. 일본 원정 두 차례 한 게 원나라. 정답 4번. 전열 명령은 북송과 요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체제를 정비한 그는 서하를 복속한 후 화북으로 향했대. 이에 가는 위소왕의 딸 기국공주를 보내고 아울러 금비단, 말 3,000필 등을 바치며 강화를 맺었대요. 그러나 얼마 후 가이가 남쪽에 카이펑으로 천도하자 그는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여 중도를 함락하였대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힌트가 별로 그러니까 문장이 길지 않음에도 힌트가 별로 없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씩 찾아가 볼게요. 자,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서하를 복속한 그가 누구예요? 일단 이 그부터 찾아요. 이게 징기스칸이에요. 근데 가이가 남쪽 카이퐁으로 천도하자 그는 공격을 개시해서 중도, 이 기존의 중도를 수도로 삼고 있었다는 거야. 가가. 근데 카이퐁으로 천도했어. 누구 때문에? 그 징기스칸 때문에. 가는 누구예요? 금나라예요. 기존의 금나라 수도가 중도였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공격하자 카이퐁으로 천도하였어요. 그리고 이 금나라는 결국에 원나라 우구데이 칸한테 멸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징기스칸과 금나라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교과서의 개념이고 제 개념서에도 있었던 개념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기 어렵게 풀어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징기스칸을 먼저 찾고 이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이 1500후제죠. 1500후제 정비하고 서하를 복속한 그가 징기스칸인 걸 먼저 찾고 징기스칸이 가를 공격을 했어. 징기스칸 때문에 가가 중도에서 카이펑으로 천도한 거야. 그게 누구예요?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공격해서 가가 수도로 옮겼다. 그래서 가는 금나라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나라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게요. 정답은 쉽네요. 내가 목재죠. 발을 멸망시킨 건 요나라. 당연히 화봉공주 요구한 거 너무 많죠. 위구르, 토번 등등. 일본 원정 단행한 건 원나라. 거란과 전열매를 체결한 건 북송.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26번 잘 여러 번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힌트를 찾기 어렵게 해놓은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되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밀주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어렵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제는 다시 출방하여 연운지로 수복하고자 했대요. 이에 황족인 야율대석이 동쪽에서 흥기한 이 나라의 군대가 장충과 요양을 함락시키자 황제께서는 중경을 수도로 삼았고 운중에서 협산으로 피난 오셨습니다. 나라의 온 힘을 모아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땅을 빼앗기게 되었대요. 마땅히 병사를 기르고 때를 기다려야 움직여야지 경솔하게 군대를 움직여서는 안됩니다라고 간언하였대. 그러나 황제는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출방하였다가 이 나라의 군대에 사로잡혔다. 자, 그러면 이 황제부터 알면 좋지 않을까? 황제에 대한 키워드가 더 많죠. 이 황제는 연운 지역을 수복하고자 했대. 여러분 수복이라는 의미가 잃었던 걸 되찾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한번 뺏긴 거지, 내가 갖고 있던 걸. 그걸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거야. 연운 지역을 애초에 갖고 있었던 나라는 어딜까? 요 나라예요. 게다가 이 황제의 황족이 야율대석이죠. 이 야율이 요 나라 성씨입니다. 그래서 요 나라 건국자 이름이 야율아보기. 이건 배웠었잖아. 야율대석은 몰라도. 그러니까 야율아보기를 통해서 야율씨면 요 나라구나. 이 정도는 파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운 지역 수복과 함께 야율을 통해서 황제가 요 나라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 나라 동쪽에 승기한 나라가 이 미추친 이 나라야. 이게 어디야? 금나라예요. 게다가
이 황제, 요나라 황제가 결국에 금나라 군대에게 사로잡혔죠. 요나라가 금나라한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 나라는 금나라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정리하면 연운 지역 수복과 야율 대석을 통해서 이 황제가 요나라인 걸 먼저 찾고요. 요나라 동쪽에 이 나라, 그리고 요나라를 멸망시킨 이 나라 해가지고 이 요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금나라인 걸 확인하면 됐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파악하면 좋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금나라 키워드를 따닥 주지 않고 요나라를 거쳐서 금나라를 파악할 수 있게 했죠. 역시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분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나라에 대한 특징: 발 멸망시킨 건 요나라, 별무반은 고려 때, 금나라가 맹한 모국제 실시했고 5대 19 분열을 수습한 건 송나라, 이원호가 건국한 건 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 넘어갈게요. 다음 27번 넘어가고 28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한 가는 송을 압박하여 전영국에서 맹약을 맺었다. 자, 딱 봐도 요나라죠. 이후 송은 세패를 지급하여 전란을 피해왔다. 송은 나가 공격하자 창장각 이남으로 조정을 옮겼고, 송나라가 누구 때문에 창장각 이남으로 조정을 옮겼을까? 금나라 때문이죠. 정강이 변 때문에. 세패로 뭐 이렇게 이런 거 바쳤대요. 그러나 나를 멸망시킨 다가, 금나라를 멸망시킨 다는 누구예요? 원나라죠. 사신을 고뇌 세패로 은 20만 양과 비단 20만 표를 요구하였으나 남송을 주지 않았다. 자, 3개 있다고 이렇게 쫄필었습니다. 오히려 3개 있었지만 사련을 살짝 쉽게, 키워드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등장을 했어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건 당나라죠. 탕로을 수도로 삼은 건 대월의 쩐 왕조입니다. 낙랑군을 수출하는 건 고구려. 선우 아래 자연왕 운영은 흉노. 호라즘을 무너뜨린 건 징기스칸이죠. 원나라에. 그러니까 선지도 되게 쉽게 줬네요. 성지를 아마 금나라, 원나라, 요나라 다 섞었으면 더 어려웠을 텐데 선지에서 살짝 힘을 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29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29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짙은 음역으로 표시된 부분은 체주에 함락한 뒤 이 군주가 통치하에 두었던 영역입니다. 이 군주가 재위 기간을 펼친 다른 정복 활동을 말해볼까요? 그럼 이 군주, 이 검정색 지도를 차지했던 이 군주를 찾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키워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밑에 있는 나라는 뭐예요? 남송입니다. 위에 하나로 큰 나라 있죠? 이거 뭘까? 금나라 안 돼요. 원나라입니다. 왜냐면 금나라가 있으려면 금나라 이렇게 있고 서화가 따로 있어야 돼. 근데 둘이 비슷한 시기에 멸망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금나라라도 따로 있으면 몰라. 하나로 합쳐져 있죠. 그러면 몽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를 차지한 거는. 그래서 원나라, 몽골인데 어떤 군주지까지 찾아야 되죠? 자, 금나라는 멸망시켰지만, 여러분 이거 멸망 순서도 중요해요. 요 서하, 금 이렇게 멸망했죠. 이거는 금나라한테 멸망하고, 얘는 징기스칸이 멸망시키고, 징기스칸이 금나라 공격까지는 했지만 멸망 못 시켰어. 이 금나라 누구한테 멸망해? 우구데이 칸한테 멸망해요. 그리고 이 금나라 멸망한 상황이 이 지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우구데이 칸 때예요. 이해 가요? 다시 이만을 통해서 남송인 걸 알았어. 근데 위에는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엄청 커. 금나라랑 서하는 이런 나라 차지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원나라인데 어떤 황제일까? 어떤 칸일까를 찾아볼 때 금나라까지 멸망했지만 남송을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금나라는 멸망시킨 상태죠. 그때 금나라를 멸망시킨 칸은 누구예요? 우구데이 칸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군주가 우구데이 칸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하나만 가지고 찾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학생들.
진짜.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우구데이 칸의 업적은 고려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도 살펴볼게요. 물라카 점령은 포르투갈이죠. 거란을 정복한 건 금나라랑 북송. 일본 침공은 원나라 쿠빌라이 칸. 서하를 공격한 건 원나라 징기스칸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선지에도 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까지 모두 등장했기 때문에 애들이 공르기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이 셋 중에 아마 고민 엄청 했을걸?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찾는 게 중요했다. 아시겠죠? 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가나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공은 유양 사람으로 적이 쳐들어오자 군인으로 참전했대. 가가 보낸 적에 의해 수도 2만이 함락되어 여기서 가를 알 수 있죠? 2만 함락시킨 가는 누구예요? 이미 앞에서도 봤죠. 원 쿠빌라이 칸입니다. 2만을 수도로 하는 나라가 어디야? 남송이잖아. 남송 멸망시킨 건 쿠빌라이 칸이죠. 이후 에산 앞바다에서도 폐하여 창제가 자결하니 군사들을 따랐다. 이에 진공도 그 뒤를 따르려 하였으나 천운으로 살아남았대요. 이후 진공은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돌아와 결혼하여 성녀를 낳았대. 오호, 진공이 덕을 두껍게 쌓으니 하늘이 도와 성녀를 태어나게 했대. 성녀의 아들인 나는 적을 몰아내고 한조 왕조를 건국하였대요. 자, 이 적은 진공 입장에서는 몽골 사람이죠. 이 몽골 사람을 몰아내고 한조 왕조를 다시 건국한 사람은 누구예요? 명나라 홍무제죠. 이렇게 해서 쿠빌라이 칸과 홍무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멸망시킨 건 우구데이 칸. 일본 원정을 단행한 게 쿠빌라이 칸이죠. 전형의 맹약을 체결한 건 요 나라. 조선과 형제 관계를 체결한 건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 때. 강한 무역을 실시한 건 명나라랑 무로마치 막부인데 이 홍무제 죽고 난 뒤에요. 홍무제는 가만무역 체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5번 선지도 조금 포인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홍무제는 가만무역 실시한 적이 없다. 아시겠죠? 정답 2번. 다음 31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저기 수도 탕롱을 공격해 함락했대요. 전 흥다오가 격장사라는 글로 병사들 사기를 높여 적을 격파하고 탕롱을 탈환했대. 적이 전 왕조를 공격한 상황이죠. 이 적은 누구야? 원나라겠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전 왕조 공격당한 거는 원나라밖에 없습니다. 13세기에요. 막부의 쇼군은 요시노의 남조와 교토의 북조로 나뉘어 있던 조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열을 종식했대. 일본의 남북조가 분열된 건 1392년입니다. 4세기죠.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간 사건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삼포회란 1510년 16세기죠. 이번선 이제 오딘의 난 1467년부터죠. 15세기. 몽골이 호라즘을 정복했다. 이거는 원나라 몽골의 징기스칸 때죠. 이거 몽골의 원나라에서 전 왕조 공격한 건 누구예요? 쿠빌라이 칸이죠. 그래서 이 앞에 인물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 1368년이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선이 스시마 섬을 정벌한 건 15세기예요. 세종 때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32번. 미추르치는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월을 침공해 점령한 해에 중국 최대 유서가 탄생하였대요. 이에 황제는 크게 기뻐요. 직접 서문을 쓰고 책의 이름을 붙였다. 이 책의 편찬은 몇 년 전 황제가 경사자 집에서 천문의학 전복기에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분야를 망라한 유서를 펴내라고 명령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원본은 황궁이 있는 난징의 문영관에 보관되었다가 자금성이 완성되자 그곳으로 옮겨졌다. 자, 자금성 나왔죠? 자금성을 건축한 황제는 누구예요? 영락제입니다. 경사자집만 보고 청나라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월까지 침공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락제에 대한 업적을 찾아보면 됩니다.
맥카튼이 사실상 접견한 건 청건룡제죠. 임진왜란 때 조선을 병력을 파견한 건 명나라 만력제입니다. 타이완 정씨 세력을 진압한 건 청강이제. 대도를 점령하여 원을 북방 초원으로 축출한 건 홍무제죠. 명나라 홍무제. 정답 5번.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건 영락제입니다. 그래서 32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북쪽으로 통일한 그는 가의 사실을 맞이하여 소양삼배하고 직서를 수행했대요. 그는 답신국서에 스스로 신하임을 칭하였고 가로 사신을 파견했대. 사신이 지참한 국서를 받은 황제는 그를 일본 국왕에 정식으로 책봉하며 자 남북쪽을 통일한 그가 일본 국왕으로 정식 책봉됐어. 이거 누구예요? 아시카가 요시미스죠?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누구한테 조공을 바치고 누구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받아요? 명나라죠. 그래서 가는 명나라입니다. 이건 아시카가 요시미스와 명나라의 관계를 알았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둡시다. 요시미스의 업적 아니 명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스시마 정벌은 고려랑 조선이고요. 후번에 허봉공주를 보낸 건 당나라. 정화의 함대 파견한 명나라고 맥가튼이 사셨다는 청나라가 접견. 왜 노공왕에게 금인을 내려준 거는 후왕 박무제죠. 이렇게 해서 33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34번. 밑줄 친 50여 년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고다이고 천황이 대립하면서 나타나 전대미문의 사태를 개탄하는 그림이다. 이런 상황은 50여 년간 지속되다가 3대 쇼군 시기에 이르러 종식되었습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고다이고 천황이 대립하면서 나타난 50여 년간의 전대미문의 사태는 뭐예요? 일본 남북쪽 분열이죠. 자 여기 보면 교토에서는 연호를 라쿠로 바꿨다. 그리고 남쪽 요시노에서는 이미 일본 조정이 교토와 요시노로 분열됐다. 그래서 두 개의 연호가 제멋대로 사용됐다. 이런 일이 있었다. 바로 이건 일본 남북조 분열인 게 등장하죠. 게다가 아시카가 다크죠. 고다이고 천황의 대립으로 발생한 분열이니까. 그리고 3대 쇼군 시기 아시카가 요시미스로 종식됐다까지 모든 힌트가 다 일본 남북조 분열을 뜻하네요. 일본 남북조 분열 연도 1336부터 1392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 살펴볼게요. 1번, 몽골의 포로로 잡힌 명형제. 이거를 토목보의 변이라고 해서 1449년입니다. 그리고 초량 외관에 거주하는 건 17세기 이후. 가만무역을 감독하는 막부관리. 이게 가만무역을 무로마치 막부란 명나라랑 진행한 거기 때문에 혹여나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가만무역은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나라로부터 책봉받은 이후에 가만무역을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1404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래서 3대 쇼군이 책봉받은 이후기 때문에 그 전이었던 남북조 분열 시기에는 가만무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왜구는 정답이 4번인데 왜구가 14세기부터 16세기에 등장해요. 왜구 등장 배경은 개념 때 배웠어요. 왜구가 왜 등장하냐면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때 남북조 분열이 되니까 중앙의 통제가 약화돼서 일본 상인들이 왜구가 돼서 많이 중국으로 진출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조 분열 시기에는 왜구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 개념까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몽골과 교전하는 가마쿠라 막부는 13세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번이네요. 이것은 진여 당연기의 그림을 바탕으로 제작된 우표래요. 일본과 중국의 교류는 수백 년간 단절됐으나 3대 쇼군이었던 가가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면서 자 많이 나왔죠. 아시카가
명과의 교류가 재개됐다. 시카고 윌스미스 업적은 두 명의 천왕이 대립하는 남북조를 통일했다. 서하를 공격한 건 징기스칸이고요. 일단 안남 도읍을 설치한 건 당나라. 청해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주던 건 장보고입니다. 다이올령을 반포한 건 일본.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36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부터는 율령 파트, 유학 그리고 불교까지 살펴볼 건데요. 율령 파트는 각 국가의 통치 제도, 그 삼성육부, 이관팔성 이 통치기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유학은 유학자, 불교는 또 승려들의 업적이 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36번 다음 율령을 반포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세 이상의 남녀에게 각각 9분전을 지급한다. 양민에게 지급하는 면적은 남자가 2단, 여자는 그 3분의 1로 정한다. 중무성은 좌병간 하나라 있으며 주치 문화를 심사합니다. 이 중무성이 일본의 이관 8성 중에 조서를 담당하는 기구예요. 조서 작성. 그렇기 때문에 이 율령을 반포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조용조 있다고 중국이랑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무성이 키워드였다. 정답 1번이죠. 신기관, 제사를 지내는 기구야. 일본에 있는 통치기구였습니다. 삼성 육부제는 발해, 수당이고요. 독서상품관은 통일신라 때. 매화몽국제는 금나라. 좌현왕, 우현왕은 흉노가. 이렇게 됐습니다. 37번 가 국가의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대극전은 가가 조용한 궁궐의 정전이다. 이곳에서는 군주 즉위식이나 외국 사절에 접견한 각종 의례가 거행됐대요. 여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지. 대극전의 남쪽에는 주장문이 있으며 동남쪽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식부성, 인사를 담당하는 식부성 등이 있었대요. 이거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듯이 이 조칙 문화를 심사한다고 하고 이 기구들만 딱 주고 이 기구들의 기능만 주고 이게 어딘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요 기구들의 역할과 이름은 꼭 알아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서상품관은 통일신라. 중서성은 수당. 요나라. 태정관은 일본. 주자관은 발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8번 가나국가 통치제도. 역시 통치제도네요. 외교문서의 필사본이요. 중대성과 정당성이라는 가의 관청과 간 발해죠. 그러면 태정관이라는 나의 관청. 태정관은 일본 겁니다. 어렵지 않죠? 남추밀원. 요거 요나라입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알아둬야겠죠. 이제 나왔는데 알아두면 좋아요라는 말은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주자감 설치했다. 발해 맞고요. 이간팔성 일본이죠. 독서상품관은 통일신라.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아시겠죠?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8세기 두 국가 율령의 일부입니다. 율령 격식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건 상서성의 은원인데 장난이죠. 이게 왜 수나라 아니라고 하면 8세기라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수나라는 7세기 멸망했죠. 그래서 가가 당나라입니다. 수나라에도 상서성이 있긴 했어요. 태정관은 일본이에요. 특히 나라시 되겠죠. 8세기니까. 자, 가 인사를 담당하는 식부성 일본. 유목민은 북명관제는 요나라. 주장하는 발해. 독서상품관은 통일신라. 일본은 가에 당나라에 조공을 바쳤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가 유학사상. 이제 유학으로 넘어왔네요.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 이래로 그들의 학통을 전수받아 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연구한 가가 뭐예요? 성리학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리고 주의가 집대성한 성리학입니다. 자, 정답 1번이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설마 대충 읽고 옳지 않은 거 고르려고 했는데 옳은 거 고르고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 학생들 이런 실수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말이지만 시험 때 실수했다고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꼼꼼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답 1번입니다. 일본의 다이오 율령의 반포에 영향을 끼친 건 당나라 율령이죠. 당나라 율령을 모방해서 일본의 다이오 율령을 반포했고요. 이건 왜 넣었느냐? 이 나머지 성리학에 대한 선지를 좀 알아보고자 넣었습니다. 성리학은 고려말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됐고 얘네들이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조선은 성리학을 국교화 삼았습니다. 남성 이후 서학 등의 보급을 통해 확산됐죠. 그리고 조선에선 서원을 통해 지방사회에 많이 보급됐고 해도 막부의 각종 의뢰 제도와 의뢰 정비에 이용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에 나온 성리학의 특징들은 전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어려서 출국한 후 교토 쇼코쿠사에서 수학하였대요. 옛글이 능통하였던 그는 33세가 되었을 때 이에야스의 초청을 받아 에도에 가서 정관정교를 강의하기도 했대. 이후 정윤 재난 때 포로로 끌려온 강화로부터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교유를 통해서 일본 최초의 서오경 주석서를 간행했다. 누구예요? 후지와라 세이카죠. 강황과 성리학 관련해서 교유하고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 주석서, 사서오경 외훈 이게 사서오경 외훈이라는 책이죠. 이걸 간행까지 했어. 그래서 간은 후지와라 세이카예요. 수학 편찬한 건 주희,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건 주세붕, 주작함은 발해.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가 누구야? 하야시 라잔이죠. 스키다 겐파쿠는 나낙이라 성리학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1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41번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42번입니다. 가 유학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이 꽃은 너와 마음과 함께 고요했다. 네가 이 꽃을 보게 되자 이 꽃의 모습은 일시에 분명히 드러났다. 이로써 이 꽃은 네 마음에 밖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 모르는 내용 버립시다. 이 자료는 가의 핵심 원리인 개념이 가의 핵심인 개념인 마음이 곧 원리라는 것을 꽃의 소재로 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는 동아시아에 확산되어 조선에서는 정제두를 비롯한 소론학자들이 연구하였고 일본에서는 나카이 도주가 신분을 초월한 평등 사상을 주장했다. 이 두 사람과 마음이 곧 원리라는 키워드까지 합하면 가는 양명학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의 특징 찾아보면 되겠죠? 사서집주 편찬은 성리학, 해체신서 간행은 나낙, 일본 가마쿠라 막부식에 전리된 건 성리학, 지행합의를 중시하는 왕수인이 확립한 건 양명학, 공맹시대의 유학을 복귀할 것을 주장한 것은 일본의 고학입니다. 자, 아시겠죠? 양명학의 특징 잘 정리해 두고요. 이 나카이 도주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가 유학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지 두 글자는 본디 맹자의 말인데 상산이 끄집어내어 화두로 삼았다. 왕수인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대학의 경물치자 거짓으로 짜맞춰 주장을 펼쳤으니 그는 정오 정의 형제와 주위의 경물치제에 대한 해석을 뒤집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속임수와 엉성함으로 그 천박함과 남루함을 가려한 것뿐 사리에 맞지 않는다. 아는 건 왕수인밖에 없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료는 조선의 한 유학자가 뭐를 비판하는 내용이야. 특히 6.25 경전인 대학의 경물치제에 대한 해석을 비판으로 중점을 삼았대요. 자, 그러면 이거 보고 다시 봅시다. 조선의 한 유학자가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다시 읽어볼게요. 양지 두 글자는 본디 맹자의 말인데 상산이 끄집어낸 화두를 삼았대. 왕수인에 이르러선 비로소 대학의 경물치제와 거짓으로 짜맞추어 주장을 펼쳤으니 그는 왕수인은 정오 정의 형제와 주위의 경물치제에 대한 해석을 뒤집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속임수 엉성함으로 그 천박함과 남루함을 가려한 것일 뿐 사리에 맞지 않는다. 자, 이 위의 글을 봤을 때 왕수인을 비판하고 있죠. 왕수인의 주장은 속임수와 엉성함으로 천박함과 남루함을 가려한 것뿐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럼 이 조선의 한 유학자는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왕수인을 비판하는 거지. 왕수인이 뭘 만들었어? 양명학을 양명을 만들었죠, 왕수인이. 그래서 이 조선의 한 유학자는 양명학을 비판하는 상태입니다. 이 위의 사료가.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위 사료는 왕수인을 비판하고 있어. 근데 왕수인이 양명학을 만들었어. 결국 위 사료는 한 조선의 한 유학자가 양명학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경물치지 이거 보고 성리학 찍은 애들 이제는 다 걸러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료를 완벽하게 해석해서 이 가가 어떤 건지, 이 사료는 이 가를 어떻게 비판하는지까지 알았어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만 보고 정답 찾는, 그러니까 단어만 보고 정답 찾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좋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항상 꼼꼼하게 읽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비판하는 거니까 가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마음이 곧 원리라는 심중리를 내세웠다. 나머지 선지도 살펴볼까요? 윤회하태를 중시한 건 불교죠. 명대 관학으로 채택된 건 성리학. 다율령 재정에 영향을 끼친 건 당나라 율령이고요. 신진사대비 사상적 기반이 된 건 역시 성리학. 이렇게 해서 4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44번 가문화유산.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확정한 것은 부귀시대 문화유산이래요. 가는 그리고 왕이 곧 부처하는 호국불교 사상이 반영되었어. 그러면 부귀시대 불교 문화인데요. 정답 3번 윙강석굴 사원 대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화재 문제인데 쉽긴 하죠. 근데 문화재 문제가 이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풀어보고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화재랑 그림이랑 이름도 한 번씩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40번 가인물이 활동하던 시기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의 성녀인 가는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건너가 정식으로 계율을 전파했대요. 자, 일본의 계율을 전파한 인물은 누구예요? 감진입니다. 감진. 8세기 인물이에요. 일본의 계율을 전파했다. 감진 꼭 알아둬야 됩니다. 8세기의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차돈의 순교는 신라의 6세기 때죠. 버프왕 때 넘어가고 달마가 순종을 창시한 건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전입니다. 인강석굴 사원 조성되기 시작한 건 5세기. 헤이자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건 6세기에서 7세기죠. 도다이사가 나라시대 8세기에 건축되었습니다. 정답 4번. 오케이? 아시겠죠? 45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46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 견당사를 타고 온 일본의 승려 가와 제자 일행은 적산 법화원에 이르러 머물고 있대. 적산 법화원에 머물렀다. 이들은 이거밖에 키워드 없네요. 오대산을 비롯하여 여러 성지를 돌아보자 하여 주현 관문과 나루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문을 처하였대. 이에 그들의 공문을 주어 증거 문서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견당선을 타고 온 거랑 적산 법화원에 머물고 있다. 이거 엔닌이에요. 엔닌의 업적. 와오 천주국전을 집필한 건 해초죠. 불교 공인을 위해 숨긴 건 2차돈.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건 헤이자. 엔닌이 입당 구법 순례 행기를 저술했죠. 신라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건 원효도 있고요. 의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닌의 업적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47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성 4년 6월 7일 바람이 불기에 도출로 나왔다. 오후 무렵에 적산의 동쪽 해변에 정박하였다. 적산에 절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적산 법화원이다. 장보고가 처음 세운 절이다. 지금은 신라의 토역관 등이 이곳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보낸 무역선 두 척이 단산포에 도착했다고 한다. 입당, 구법, 순례, 행기. 자,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구세인 경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당, 구법, 순례, 행기는 엔닌이 쓴 책이죠. 엔닌은 9세기 활동했고 장보고랑 적산법화원도 9세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9세기를 나타내는 사료네요. 9세기.
만동묘, 이거 조선 후기 때입니다. 한참 뒤에요. 천주시대, 이거 명나라 때죠. 현장. 이 번역한 불경은 이때 볼 수 있어. 이게 봐봐. 현장이 7세기에 불경을 인도에서 갖고 와요. 그걸 번역을 해놨어. 그러면 9세기에는 이걸 볼 수 있죠. 그때부터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미 7세기에. 그래서 이거는 7세기 이후부터 볼 수 있고, 지금도 9세기 입장에서도 이 7세기 번역한 불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평가원에서는 이 걸친식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볼 수 있는 모습을 정답으로 출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7세기라 해서 딱 틀렸어, 이게 안 됩니다. 지금도 볼 수 있으면 정답이 되기도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도. 아시겠죠? 이런 문제도 연표 문제에서 이런 선지 꽤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아리타에서 자기 표현, 이건 임진왜란 이후고요. 데라코야는 에도 막부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다. 나머지 선지가 또 너무 아니니까 아마 3번으로 잘 골랐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가 17세기 정도 동아시아 전쟁이에요. 여기 정말 다양한 주제가 많이 나와. 뭐 16세기 동아시아 상황부터 해가지고 임진왜란, 병자랑 뭐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이후의 동아시아 모습까지 다 나오니까 전부 꼼꼼하게 학습해야 돼요. 자, 48번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발점을 찾아야 돼. 여기서 출발했네? 왜굴 의심받았대. 그렇군요. 시야에서 다양한 견종을 살펴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군. 몽골의 일파와 인 오이라트와 타타르가 중국 수도를 위협해요. 왜구도 있어? 이거 몽골 애들이 중국을 괴롭히고 있어. 조선에서 판관들이 전행을 해. 언젠가요? 이거 북로남해죠? 북로남해. 남쪽의 왜구와 북쪽의 오랑캐라 해서 명나라 15세기 그래서 16세기 사이에 북로남의 위기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그냥 아는 키워드 위주로 찾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금과 강화 추진, 이거 한참 전이죠? 틀렸어요. 사고전선 청나라 때요. 틀렸습니다. 쩌능다오는 원나라 때기는 틀렸고요. 조공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류큐사신이 중국에 방문한 건 명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화봉공주를 맞이하러 온 토원사신, 당나라 때죠. 그냥 명나라 때인지 알아?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네요. 이 북로와 남외만 가지고 너 이거 명나라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키워드만 잘 찾았으면 큰 문제 없이 풀었을 겁니다. 가왕조 시기의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타타르 얄탄. 타타르부가 나온 건 타타르부가 베이징을 포위했죠. 명나라 때입니다. 자, 이 타타르가 베이징을 포위한 건 경술의 편입니다. 그리고 동남쪽에 위치한 푸저우 등의 푸진 지역에서 왜구가 소유를 일으켰대. 남쪽이 왜구죠? 또 명나라네. 이것도 역시 북로남의 상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지도로, 이건 글로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명나라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오삼계 등이 3분의 나는 청나라. 아시카가 가우지와 악부를 세운 건 원나라 때야. 세운 건 원나라 때입니다. 336년이기 때문에. 쩌능다오는 원나라 때. 별무만 조직된 건 고려 때죠. 호르트가 상인 일본에 주총을 전달한 게 1543년이기 때문에 명나라 때가 맞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추진 개혁을 추진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이 사람 후배 이상 출신으로 호는 태학, 시우는 문충이다. 제3경이 내각 수배에 올라 어린 만역제를 보장을 개혁을 추진했대. 밖으로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안으로는 새로운 조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재정을 충실히 하는 한편 관력의 기견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대요. 누구예요? 장거정의 개혁이죠.
장거정 개혁은 16세기 말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큰 문제 없어요. 외국 것이 스시마 섬을 정벌한 건 15세기입니다. 외관을 초량으로 옮긴 건 17세기. 홍타이리가 황제를 칭하고 국호로 옮긴 건 17세기. 다이묘들이 조총을 활용하여 각축을 벌인 게 일부 센코쿠 시대죠.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쩌능자오는 13세기.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장거정 개혁 시기는 알아둬야 됩니다. 내용이랑.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50번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그러면 선지 살펴볼게요. 1번, 몽골의 포로로 잡힌 영양제. 이거를 토목보의 변이라고 해서 1449년입니다. 그리고 초량 외관에 거주하는 건 17세기 이후. 가만무역을 감독하는 막부관리. 이게 가만무역을 무로마치 막부란 명나라랑 진행한 거기 때문에 혹여나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가만무역은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나라로부터 책봉받은 이후에 가만무역을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1404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래서 3대 쇼군이 책봉받은 이후기 때문에 그 전이었던 남북조 분열 시기에는 가만무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왜구는 정답이 4번인데 왜구가 14세기부터 16세기에 등장해요. 왜구 등장 배경은 개념 때 배웠어요. 왜구가 왜 등장하냐면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때 남북조 분열이 되니까 중앙의 통제가 약화돼서 일본 상인들이 왜구가 돼서 많이 중국으로 진출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조 분열 시기에는 왜구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 개념까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몽골과 교전하는 가마쿠라 막부는 13세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